6G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고민을 시작한 단계라고 보죠. 이제 초기에서 막 깔고 시작해서 아직도 그 스탠드얼론은 도입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6G로 빨리 넘어가지 않겠나. 좀 이게 왜 벌써 하나. LG U+이 최근에 LG U 플러스보다는 헬로비전이 디즈니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막 치고 가가지고 LG U 도 괜찮죠. 그럼요. 예, 예. 영훈이 보고도 보면은 LG U 플러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좋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시더라고요. 3사가 다 좋은데 제가 오늘 사실 아침까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네. 왜냐면은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 뭐 이런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뭐라도 하나 정해야 되는데 뭐라도 하나 정해야 되는데 3사가 다 좋고 네. 그다음에 사실 U 플러스도 5G에서도 굉장히 잘하시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LTE 때도 상당히 컨텐츠 플랫폼 이런 네네. 쪽에서는 되게 잘 하셨었거든요. 좋죠. 컨텐츠 예. 좋죠. 예. 그게 당연히 이쪽에 5G에서도 더 유효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쟁력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시장에서 지금 얘기되는 것처럼 해외 유력 OTT와의 제휴 그죠. 예. 회사가 공식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만 지금 제 입장에서 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그러한 제휴들 뭐 이런 거를 통한 어떤 락인 효과 네. 또 시너지 이런 거를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U 플러스도 좋다고 생각은 하는 거죠. 네. SKT는 SKT대로 U 플러스는 U 플러스대로 좋은데 이제 KT가 그래도 그나마 뭐 한 5% 정도 더 매력적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인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가격적인 매력. 네. 그러니까 이제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제일 좋아요.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보다 올해 이익이 10% 이상 증가할 거로 전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럼 배당도 작년보다는 10% 정도는 더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KT가 제일 좋다. 제가 추정해 보기로는. 그래서 또 배당이 있구나. 10%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많이 올랐지만 네네네. 출발점이 더 낮았기 때문에 아직도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KT가 제일 있다. 좋다. 최근에 그 WMC 있잖아요. 이게 그 쪽 그래도 이쪽에서는 좀 큰 MWC. 행사인데, 예, MWC. 이게 모바일 월드 그 콩그레스라고 그 행사인데 그쵸. 이게 2년 만에 열린 거예요. 지금요 다시 작년에 좀 쉬었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근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열렸어요. 이것도 원래 오프라인으로 하면 참가하는 기업들도 많고 하이브리드 할 텐데. 열렸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참가를 했고 오프라인은 난데없는 우리 저기가 나와서 연설하고 하셨죠, 테슬라에. 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행사에서 아주 큰 방향을 일으키기는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좀 있었나요? 그 난데없는 그분이 전 좀 주목할 만한 부분. 스타링크. 예. 그래서 이 앞으로 통신의 방향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예. 저는 6G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6G 얘기를 왜 벌써 하나가 약간 의아할 네네네. 정도로 네네네. 왜냐면 지금 아까도 제가 5G가 이제 초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초기에서 막 깔고 시작해서 아직도 그 스탠드얼론은 도입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도입도 안 했는데 이제 6G 얘기가 나오는 거는 조금 잘 이해를 못 하겠는 부분이고요. 네네. 오히려 그 6G보다는 5G가 더 어드밴스드 돼 나가는 방향을 봐야 된다. 그래서 5G가 더 진화돼 나가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하면 클라우드를 안쪽으로 융합시키고 네. 그 다음에 그 위성 통신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뭔가 발전해 나갈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난데없는 분이 나와서 말씀하신 그 스타링크가 네네네. 조금 어떤 통신 기술의 방향성 또는 통신 서비스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6G 얘기를 좀 넘어와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벌써 주도권 싸움이 난 것 같긴 해요. 뭐 보면은 뭐 계속 이 통신 갖고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계속 티격태격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근데 이 6G 전쟁도 누가 먼저 할 것이냐 가지고 또 지금 슬슬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최근에 또 삼성전자가 한번 또 6G 기술 개발 언급했잖아요, 행사에서. 6G
이제 아까 5G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시작이다 우리. 근데 6G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전망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망을 얘기하기도 좀 너무 이른 것 같고. 그렇죠. 그냥 이르다. 이게 오버랩돼서 나타납니까? 아니면은 5G랑 오버랩돼서 나타나요? 아니면은 어느 정도 5G가 궤도에 오르고 나서 그러니까 넘어가는 이제 건지. 고민을 시작한 단계라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신경 쓰실 단계는 아니다. 투자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뭐가 있어야지 판단을 할 텐데 LTE에서 5G 넘어갈 때랑 5G 6G 넘어갈 때는 또 이게 좀 느낌이 달라서. 뭐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기술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시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네. 기술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협상하는 단계도 아니고 네네네. 기술 하시는 분들이 6G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시는 단계라고 저는 파악하고 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우리 투자자들이 염두에 둘 정도에는 너무 얼리 스테이지다. 네. 그래서 일단은 5G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네. 그 다음에 5G 기반으로 파생되는 서비스들 네. 뭐 이런 것들을 더 관심을 갖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그게 맞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 LTE 5G 처음 얘기 나왔을 때 투자들이 수혜주 찾는다고 막 몰려갔었어요. 근데 6G 내용은 없는데 이미 주식시장에서는 건지 아시겠지만 6G 관련주로 막 엄청 찾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6G 관련주라고 하는 게 5G 관련주들이 6G 관련주로 이어지지 그럴 않나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정치적인 이슈가 일부 있는 거잖아요. 뭐 이제 주도권에 중국이 생각보다는 5G에서는 의미 있는 지배력과 주도권을 갖고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6G로 빨리 넘어가지 않겠나. 뭐 이제 이러한 관점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아예 위성통신으로 가자 라고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주도권이 바뀔 수 있죠. 있죠. 아예 딴 거로 가면. 근데 6G도 5G에서 뭔가 더 발전한 걸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디디고 올라서는 건데. 그러면 5G에서 주도를 하던 회사가 갑자기 6G에서 굉장히 약해지고 5G에서 좀 존재감이 약하던 회사나 나라가 6G 가서 갑자기 강해지고 이러기는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관점에서 해석하거나 보시기에는 조금 논리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5G 투자도 뭐 한 3분 정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6G 얘기 나왔을 때 아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5G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 사람들 아우성인데 지금 6G 나오면 이게 과연 이게 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참 빨리도 띄운다 이런 생각이 근데 이럴 수는 있죠. 그 6G 관련주라고 샀는데 그 회사 실적이 좋아져서 수익이 날 수 있죠. 왜냐면 5G 때문에 5G 때문에 그 회사 실적이 좋아져. 결국은 5G인데 근데 이제 나는 6G인 줄 알고 사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6G가 맞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 거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5G, 6G 그 관련주가 다를 게 없다니까요. 결국 보면은 비슷한 종목일 거고. 근데 이제 그 투자자분들 성향상 5G는 지난 거 같고 6G가 좀 새로운 거 같아서 그거로 사시고 싶으시면 그 관점에서 사셔도 되죠. 왜냐하면 아직 5G 투자가 3분 흥선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그들의 사업 보고서나 어디를 봐도 6G는 아마 몇 줄 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최근에 통신 쪽에 또 하나 화두가 OTT예요. 아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제 뭐 디즈니 곧 들어온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은 뭐 넷플릭스가 강하게 있었고, 근데 지금 거론되는 건 다 이제 해외 업체들이고 국내에서도 이런 OTT 업체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렇게 좀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 통신사들이 그런 글로벌 OTT 업체들하고 좀 손잡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손 잡을 거란 또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OTT 산업이 이 통신주에 또 미치는 영향도 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는 OTT가 활성화되면 이동 환경에서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통신 서비스에 지금 당장의 5G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5G 사용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7기가예요.
그건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왜냐면은 1600만 명이나 되시는데 요게 300만밖에 안 되는데 27기가다. 그러면은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죠. 예, 왜냐하면 어떤 분 한 100만 명 정도가 한 100기가 쓰고 네. 200만 명이 한 10기가 쓰면 네. 평균 27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1600만 명이 네. 평균 27기가를 쓴다. 그러면 소수가 500기가 쓰고 네. 이런 거는 사실 상상하기가 힘든 일이고 에버리지로 20에서 30기가 사이를 쓰신다는 얘기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는 5G는 그만큼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OTT를 더 쓰게 되면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출퇴근하고 하면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정도는 그죠. 움직이시잖아요. 하루에 출근 퇴근하면.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데이터를 쓰는 거죠. 편하게. 그럼 저도 이제 무제한 요금제 당연히 쓰는데 네. 당연히 쓰는데 어딘가 가서 저도 모르게 와이파이를 켜놨다가 네. 뭐 지하철 타고 하다가 하고 와이파이를 끄는 경우가 있어요. 끊기니까요. 네, 끊기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바일 환경에 컨텐츠를 쓰는 게 익숙하다. 익숙하면은 그냥 이제 그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죠. 예. 그렇게 해서 40기가, 50기가 쓰게 되면 내가 5G를 쓰는데 불만이야 라고 하는 거는 더 약해질 거라고 봐요. LTE는 기본적으로 10기가, 12기가 제공하는 그렇죠. 네트워크고 네. 얘는 100기가 제공하겠다는 네트워크니까. 그걸로는 소화가 안 되죠. LTE로는 소화가 안 그러니까요.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 50기가씩 쓰면서 LTE보다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시기에는 약간 조금 민망할 수도 있다. 그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음. 컨텐츠를 쓰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제 한 축은 당연히 유튜브가 담당해 주는 것이고 또 한 축을 이런 OTT들 특히 이제 강력한 컨텐츠들을 갖고 있는 글로벌 업체들이 들어오거나 네. 국내 업체들이 이제 그런 서비스를 더 강화해 나갔을 경우에는 의미가 있다. 아, 최근에 보니까 넷플릭스 또 그 SKT 상대로 그 망사용료 그 네. 소송에서 또 그렇죠. 이제 졌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통신 쪽에는 아무래도 그러면 호재잖아요. 네, 의미가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그 구독 모델로 엮어서 더 팔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 넷플릭스를 SKT 통해서 가입을 할 경우에는 원래 넷플릭스가 뭐 15,000원, 2만원인데 네. 플러스 10,000원 더 내면 네. 뭐 넷플릭스 볼 때의 데이터는 뭐 무제한으로 준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요금제를 또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네. 아, 넷플릭스가 SKT를 좀 띄엄띄엄 본 것 같아요. 제가 봐온 SKT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그런가요? 공짜는 없어요. 예, 절대 없습니다. 그게. 저도 좀 염두에 둬야 되겠네요. 네. 끝으로 이제 하나 여쭤보면은 통신주에 투자할 때 뭐 저희가 아까 전에도 뭐 언뜻 이제 영무님 얘기해 주신 것도 있으세요. 근데 뭐 좋은 점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것들도 있었지만 이건 좀 유의해라. 우리가 아무리 지금 통신 사업이 잘 지금 상황이 좋긴 해도 전망사람이 좋다 해도 요런 점들은 조금 유의해서 보고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통신은 늘 네. 규제예요. 규제. 네, 규제를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뭐 약간 이르긴 하지만 사실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네네네. 이제 각 진영에서 지금 대표 선수들을 뽑고 계신데 네네네네. 대표 선수가 이제 뽑히고 나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긴 있는 거예요. 통신 요금을 뭐 손대보는 거죠. 이런 것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움직임이나 그런 게 감지가 되고 있진 않아요. 네. 그 공약이 없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신망의 중요성이 훨씬 더 높아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도 규제보다는 네. 뭔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측면이 강하지 않나. 그래서 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또 사실 옛날처럼 그냥 망만 깔아놓는 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투자도 사실 많이 하는 거거든요. 벤처 네. 투자 비슷한 연관된 회사들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역할들을 생각해 봤을 경우에는 오히려 쥐어 짜내 가지고 국민들한테 1,000원, 2,000원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확장적인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싶은 생각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본격 대선 국면에 들어가도 그게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큰 이슈가 되지는 네. 않을 거다. 하지만
늘 규제 산업일 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느닷없이 느닷없이 뭐가 나올 수도 느닷없이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항상 우리가 국감 시즌도라면요 통신사도 긴장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불려와서 왜 이렇게 비싸냐, 예, 깎아줘라, 통신료 비싸다, 예. 우리나라 이런 얘기 왜 많이 이렇게 하고. 돈 많이 벌었냐 예. 이제 뭐. 그러니까 이익단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예. 이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야 그렇게 많이 벌면 지금 비싸다고 하는데 좀 깎아줘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어차피 뭐 그런 것들이 또 이용자들한테 돌아간다는 게 또 피부로 느낄 만큼 확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한다면 오히려 산업 자체를 키워서 그렇죠. 서비스적으로 좀 더 뭐 많이 갈 수 있게끔 그렇죠. 하는 게 네.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 드네요. 5G도 솔직히 우리가 요금 내고 있지만 성능 조금만 개선이 되면 서비스 개선만 좀만 이루어지면 그 5G 요금이 아 비싸다 이거 나 괜히 낸다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건 그렇죠. 당연히 뭐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다 지불할 수 있는 돈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이 50기가지 그거 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뭐 몇 기가 갖고도 막 우리 막 그 소화하고 할 때도 있었는데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본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이제 저건 들어보셨죠? 난스탠드 언론하고 스탠드 언론 네, 방식의 네. 이제 5G. 근데 지금 난스탠드 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코어망이 LTE이고 네. 이제 기지국만 5G인 네. 거니까 그 요인이 사실은 일부 끊기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는 해요. 네네. 예. 근데 요거를 이제 통신 서비스 업체들도 스탠드 언론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투자 재원들 그리고 스탠드 언론으로 넘어가야지 그 5G의 핵심적인 특징들이 다 발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재원들로 활용을 하고 또 그렇게 돼야만 5G로 인해서 파생되는 새로운 산업들, 네. 뭐 요새 얘기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도 네네. 결국은 5G가 들어와야 원활히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여기서 통신 서비스 업체를 조금 쥐어짜내서 소비자들한테 뭐 1,000원씩 한 달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쪽으로 빨리 투자가 이루어져서 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이 열릴 수 있는 네. 근간을 빨리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네.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요금 규제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뭐 어느 진영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 다시 이번 그 대선 전국에서 불거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네네. 그렇지만 굳이 리스크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정도는 그냥 한쪽의 염두에는 두고 계시지만 별로 그렇게 큰 위험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다. 아 우리 오늘 유튜브를 사랑한 이양무 연구원님 모시고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이 통신 쪽이 약간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는데 최근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패셔너블합니다. 아주 이슈도 많고 거기에 또 재미있게 오늘 아주 연구원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좀 이슈 있을 때마다 한번 출연하셔갖고 좋은 얘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방송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럼 제가 가끔 그럼 갈까요? 가서 거기서 이렇게 한 캔에서 찍는 걸로. 스마트머니에서 예. 출연을 하시는 걸로. BS의 저기 유튜브 스튜디오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저희보다. 다음에는 그쪽에서 한번 우리 연구원님 시간 내서 한번 라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브.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